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히면서 이곳에 글을 써서 좋은 점 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반반 결혼입니다. 제가 4살이 어리고 월급은 남친이 달해 고정급은 80 정도 더 받지만 남친은 그 외에 상여금이나 떡값 같은 거 없는 회사라서 실제 연봉은 비슷하거나 때에 따라 제가 더 많기도 합니다. 저희는 내년 3월 결혼 예정이고 최근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무탈할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양가 부모님들 형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예비 시어머니 1남 7녀, 시아버지 3남 2녀이고 우리 엄마 3남 1녀, 우리 아빠 2남입니다.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오셨더군요. 지지난번 주 주말에 필리핀에 살고 계신 예비 시이모님 한 분이 입국을 하시고 자가격리 끝나서 만날 수 있다며 아마 내년 저희 결혼할 때는 못 올 것 같다고 하셔서 인사하러 오라는 전화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랑 상의해서 점심에 이모님을 뵙고 저녁에는 제 삼촌 댁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일식집을 하시고요. 추천 요리하는 선술집이랑 방도 겸하는 식당입니다. 삼촌께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괜히 말 걸고 안 할 테니 와서 데이트하라고 몇 번 말씀하셔서 놀러 가겠다고 했죠. 다음날 이모님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서 고급 드립커피 원두의 수제 쿠키 가게에서 커피랑 어울릴 만한 디저트도 사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시어머니랑 이용하시라고 마사지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마사지 티켓이 무료도 아니고 직원가로 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밖에서 밥 먹었고 식사비는 남친이 계산을 했습니다. 예비시댁 가서 제가 가져온 커피와 쿠키로 후식을 하는데 제가 저녁에 삼촌 드리려고 수제 쿠키 한 세트를 더 산 걸 보고 시어머니가 누구 거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촌이 밥 사주신다고 하여 담배차 샀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시이모님은 삼촌이 셰프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셰프 너무 멋있다며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전화가 오셔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른이랑 약속 잡은 날에 이후 일정 잡는 거 아니다. 여유롭게 있다가 갈 줄 알았더니 서둘러서 갈 채비를 하고 서운하더라. 몰라서 그런 모양인가 본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라며 홍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시다니 죄송하지만 저희 둘 다 직장인이고 시간은 주말밖에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내년 결혼까지 인사드릴 분도 많으니 당분간은 하루 일정 2개씩 잡히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바쁠 게 뭐가 있냐며 이모들이야 이번에 1명 봤지만 다음엔 몇 명씩 뭉쳐보면 될 일이다 하시기에 시아버님 형제분들도 인사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영업의 지방이라 명절에도 잘 못 모인다고 하셔서 그 전에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사이 드레스 선택, 스튜디오 촬영, 가전, 집도 보러 다녀야 하고 저희 외가 친과 어른들도 인사 다녀야 하는데 하루에 1개를 꼭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만남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드리는 건 더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거길 왜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라뇨? 했더니 제 외가 친가를 왜 가냐 하시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웃으면서 남친 외가 친가도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 서울 친가 외가 모두 아무리 멀어도 경기 북부입니다. 저희가 청하면 얼마든지 근처까지 와서 만나주실 분들이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친척 어른들의 거주지를 모두 알지 못하십니다마는 그게 대수인가요? 저는 시댁 어른들 뵈러 순천까지 가게 생겼는데 솔직히 시댁에 많은 분들을 멀리까지 뵙고 오는 일정인데 왜 가는 왜 가냐는 반응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목조목 할 말을 했고요. 그러자 칼 같아서 아주 좋겠다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한테 말했더니 신경 쓰지 말아라. 외아들 장가 보낸다니 서운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해서 더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양가 집안 어른들 뵐 일은 없었고 가전이랑 스튜디오 촬영, 2주 전이라 머리하러 가는 일정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겠기에 어제 집에서 늘어져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외할머니 뵈러 인천에 가자고요. 그래서 몇 시에 갈까 여쭸더니 왜 또 약속 앞뒤로 잡으려고? 라고 저도 제가 유순한 성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 말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빠랑 상의해보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명절에 친정도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주 쎄하네요. 다른 때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예비 부부 바쁜 거 정도는 어른들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가 보자고 하시는 거 안 된다 한 적도 없고 그냥 한날의 일정이 여러 개일 뿐인데 이게 이렇게 제가 구박받고 어른 이겨 먹으려 든다고 한 소리 먹어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뒤에 약속이 늦을까봐 동동거리며 먼저 약속에 집중 못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시댁만큼 처각되고 어른들 뵈러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일정 잡아야 하는 거예요? 결혼 앞두고 배려도 못 받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봐주시지 않으니 솔직히 제가 더 섭섭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진짜 바쁜 와중에 이곳까지 와서 글 적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답답하네요. 후기 우선 파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글로 고구마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탈출했네요. 당시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해 어떡하지? 발동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저 경에 없는 어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지? 라는 전투의지에서 쓴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어서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댓글들 보고 알겠더라고요. 더러우면 피해야지 뛰어들 게 아니라는 걸요. 아무튼 글 쓰고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나서 전 남친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또 나한테 전화했고 또 약속 이중으로 잡으려고 하냐고 비아냥거리셨다고 말하고 속상하다고 했죠. 앞으로 모든 연락과 소통은 남친 보고 중간에서 받아 전달하라고 했는데 또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놈의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다. 내가 전화 한 번 울려서 안 받으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동네방네 다 전화하고 그런다. 평생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단번에 바뀌라고 하냐. 엄마한테도 시간을 줘라. 본인 대학 학교 발표 날에도 내가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담임에 대학에까지 전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말이 제 내리에 박혀버렸습니다. 나도 엄마는 못 말려. 이때 정말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모든 게 정지되면서 이 결혼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모든 부유물이 깔끔히 가라앉고 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화도 안 나길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오빠 엄마 못 말리면 난 남편도 못 말리는 시어머니를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럼 이 결혼을 누굴 믿고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전 남친과 관련된 모든 인맥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예비 시댁들 뻔한 끔찍한 번호는 당연한 거고 커플 여행 같이 가느라 번호 받았던 지인들까지 모두 찾아서 차단했습니다. 밤새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차갑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월요일에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 앞에 전 남자친구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다른 데서 하자. 나 바쁘다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남친만 차단 풀고 톡 하나 남겼죠.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보자고. 그리고 바로 다시 차단을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시키고 카페 의자에 거의 파묻혀 있었는데 원래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난 전 남친이 아침에 쭈구림이 갔던 태도와는 다르게 겁나 전투태세로 왔더니 엄마한테 들었다면서 제가 버릇없이 말 대답한 거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걸 봐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대요. 그래서 내가 사과 안 하면이라고 했더니 결혼 못한대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줄 수가 땡큐다 이 자식아. 올해 자존심 부린다고 제가 일어서서 나갔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전 그 길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파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집 계약하기 전에 파혼이라 다행이라고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빠는 그래서 아홉 후에 날짜 잡는 거 아니라고 했잖냐고 핀잔하셨는데 제가 파혼해서 속상하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상한 놈 만나 마음고생해서 속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닮아서 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안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이틀 동안은 차단을 해놔서 그런지 진짜 연락을 안 했던 건지 조용히 잘 살았어요. 일하는 틈틈이 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항공권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회사에서 자녀 연차 소진하려 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오시면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외식인 줄 알고 밥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다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집 앞에 전 남자친구가 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 저녁인데 나가다 기분 잡치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먹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주말 동안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나갈 거면 남동생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이 무심한 남동생이 내가 왜 같이 다니냐 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파트 공동현관 앞이랑 차 근처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괜히 불안하게 계속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아빠 대동하고 가까이 가니까 제가 아빠랑 오는 건 계획이 없었는지 우물쭈물하고 할 말도 똑바로 못하길래 왜 자꾸 얼쩡거리고 했더니 또 벙어리 진짜 원래 이렇게 음침하고 답답했나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배회하는 거 보이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던데 그제야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기에 신고한다고 나는 분명 말했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안전이별한 거겠죠? 사귀는 동안 폭력적인 성향은 안 보이긴 했지만 하도 본색 숨기고 미친 짓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 완전히 맘 놓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버지가 저 주차장에 차에 타는 것까지 바래다 주시고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는 주차장에서 대학생인 남동생이랑 엄마 만나서 올라옵니다. 아버지 집에 계시면 아버지가 내려오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 불고 예비시댁 될 뻔한 그 집 아줌마에게 들어보고 싶긴 한데 들어봤자 제 기분이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다군요. 전 남친이 이전에 엄마 생신 축하해준다고 전화번호를 알았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알려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딸이 버릇없이 말한 거 없던 일로 해줄 거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숙여 들어가겠다며 빨리 결혼식 진행시키자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가 기가 막혀서 저는 이렇게 무리하고 배려 없는 집에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이 없고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릇 없는 거와 할 말하는 것을 구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라고 늘 가르치던 탓에 저희 아이가 말을 잘해서 당황스러우셨나 보네요. 잘 지내세요 하고 끊으셨다고 하네요. 아, 엄마한테도 죄송하네요. 시간 낭비하시게 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 집도 파혼을 받아들였는지 연락이 더 이상 없고요. 전 남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서로 오간 거 없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쓴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게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말하는 중간 역할이 뭔가요? 자기 부모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예비 시모가 전화해서 저런 어른 같지도 않은 무례한 짓을 했으면 창피해서라도 다시는 직접 전화를 못하게 했어야 하고요. 예비 시모하는 꼴이 아들이 중간에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쯤에서 결혼 한번 접겠다 마음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남의 귀한 자식한테 전화해서 거기를 왜 가냐고 하다니 순이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순이 부모님과 가족 전체를 저렇게 대놓고 무시합니까? 저 말을 듣자마자 남친에게 파혼 통보하셨어야 했는데 순이도 참 불효녀네요. 남자가 돈이 많아서 놓치기 싫어서 그런 대우 받아도 괜찮다면 인정. 그런 거 아니면 남친이 어지간히 사과하지 않는 이상 이 결혼은 해봤자입니다. 그 시모 자리는 틀렸습니다. 너무 무식하고 상스러워서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정신 차려였으니 저도 외아들이랑 결혼했고 시부모님 정말 대단한 성격들이신데 신랑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 전 부모님께 크게 화냈고는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못하십니다. 댓글이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 생활이고 그 언덕을 넘어야 단단한 가정이 된다는 걸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댓글은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시라고 양보하시라 쓰는 편인데요. 이번 것은 정말 잘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딸처럼 잘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것 같은 시부모님이라도 결국 한 번은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때는 진짜 시댁 식구들은 어디까지나 남의 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저렇게 배려도 이해도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간섭하는 시모님이라면 결혼 후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 추스르시고 더 편안한 가정에 좋은 남자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댓글 3. 근래에 보기 드물게 똑 부러지는 분이네요. 부모님들은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나봐요. 파혼한다고 설명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부터 하신 거 보면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순이님도
똑똑하고 현명하네요. 시댁에선 뭔 말도 안 되는 거로 기선제압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역할 하겠다던 아들 본인 엄마를 못 말리면 어쩌겠단 건지 시어머니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들 시켜서 등신 같아서 결혼은 못 하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당분간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멋진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구독과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제 손이 절로 벌벌 떨릴 정도의 일이라 이렇게 한번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약 8년이 되었고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어요. 남편이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서 쫄고 쫄라서 친구에게 소개받았다는 남편. 연애할 때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줄 듯이 저한테 잘해줬었네요. 그 뒤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면 속에 남편 놈의 계산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들 앞에서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지라 저나 저희 엄마나 미처 전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진짜 어마무시한 부자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조상 땅이 어느 날 재개발이 되면서 물려받은 돈과 그 돈들로 투자했던 부동산들 또한 대박이 나서 진짜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최소 200억은 넘는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워낙에 힘들게 사셨다 보니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돈 한 번 제대로 안 쓰셨고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엄마만 남았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애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것저것 베푸셨지만 아버지의 생전 유언대로 절대로 헛돈들은 안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대학을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집에 돈이 있는 티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그걸 자랑한 적도 없었고 그 흔한 명품 하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가지신 돈들은 저희가 회사 다니고 출퇴근할 때 편하라고 근처 오피스텔 전세로 잡아주시거나 비슷한 용도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이가 점점 차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보니 저는 그런 말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소개해준 친구가 귀뜸이라도 해줬나 봅니다. 그 친구와는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 저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야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줄 듯이 했었고 결혼할 때도 엄마가 집 한 채 해준다고 하니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다는 척 했을 때도 그것은 모두 연기란 걸 생각하니 진짜 가증스럽게 짝이 없더군요. 저희도 티내기 싫어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돈이 좀 생겼다 정도로 얼버무렸었는데 남편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저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줄 듯이 하는 거 보고는 저희 엄마도 제 여동생도 사위를 너무 잘 들였다며 여동생도 나중에 형부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저 역시 결혼만큼은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남편이 감쪽같이 저에게 연기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2년도 채 못 가서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실제로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저 자식은 낳아놓으면 끝이라 생각했는지 아내인 제가 아이에 관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신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 모든 게 된 거라는 식으로요. 솔직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조차도 쥐꼬리만 했습니다. 진짜 평생 벌어도 엄마가 해주신 아파트 한 채 살 돈도 안 되었고요. 그 월급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가 남편 몰래 쓰라며 생활비로 카드 주워가면서 살았기에 겨우겨우 돈 맞춰가며 살았었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준 돈보다 엄마한테서 받은 돈으로 저희 아들 영어 유치원부터 교구제 사는 돈이라든지 그렇게 전부 다 친정 엄마에게 받았던 돈이었어요. 제가 이 돈 받기 싫다고 나도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저희 엄마는 정서적으로 아이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절대적으로 옆에 있는 게 좋다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자식한테 쓰려고 하는 거지 뭐하러 그러냐며 엄마의 그러한 간곡한 말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뒤에도 엄마의 돈을 지원받아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처음에 모르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며 알게
되었죠. 제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아 쓰는 거 알고서는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라니 돈을 지원해 줄 거면 차도 사주고 그러지 하면서 남편이 불만을 토하는데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식당 앞에 웬 외제차가 세워진 걸 보더니 남편이 저한테 계속 저 차 정말 멋지지 않냐며 저거 겨우 1억 5천밖에 안 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았죠. 남편이 말한 겨우 1억 5천 하지만 남편 연봉이 5천도 안 됩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실제로는 3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어이없게도 1억 5천짜리 자동차를 겨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머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길 뭐가 겨우 1억 5천이냐고 하니까 남편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장모님 가진 돈이면 솔직히 겨우 1억쯤은 별거 아닌 거 맞지 않냐고 그리고 장모님 재산 어차피 쌓아뒀다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실 건데 그럴 바에 그냥 지금 일찍 받으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데 진짜 입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문제로 진짜 심각하게 싸웠어요. 우리 집안엔 그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없는데 절대로 돈 안 쓴다고 억울하면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사라고 하자. 자기가 평생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면서 저보고 계속 장모님 좀 설득해서 돈 좀 받아와 보라고 하니 집에 돈 아껴뒀다가 결국은 그거 똥 된다는 등 정말 온갖 막말을 계속하더니 이 정신나간 인간이 결국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카드 할부로 그냥 그 외제차를 계약하고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절대로 못 도와준다고 하자 남편 놈이 대출까지 써서 타고 다니는데 진짜 순간 정신나간 놈을 보는 줄 알았네요. 거기다 특히 남편 놈의 시댁 잘난 거는 쥐뿔 하나 없으면서 하늘 같은 아들이라는 인식이 시댁에 갈 때마다 강했었죠. 정말 이런 인간도 결혼해 볼 거라고 저와 연애할 때는 티 한 번 내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부터 티가 점점 나더니 결국은 제가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정점을 찍었죠. 근데 남편의 이러한 성향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일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품 있는 어른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쌍팔년도 어른들인가 싶은 생각만 들더군요. 잘난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 집이 벼락부자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고 돈돈돈 거리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등 자기 아들 기살려주게 차 한 대 못 해주냐며 마치 우리 집에 돈을 맡겨 놓은 것 마냥 명령조로 해결해 주라고 하는데 절로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혼을 왜 안 했냐고요? 제 아들이 그렇게 남편을 좋아합니다. 진짜 아들을 생각하면 골백 번도 더 하고 싶었던 이혼. 어쩔 수 없이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엄마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하길 뭐라고? 장모님이 말기암이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어서 빨리 장모님에게 가보자고 하더니 장모님을 위로하고는 집에 와서 저한테 자기가 애들을 돌볼 테니 장모님을 옆에서 지켜드리라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엄마를 돌보다 잠시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혼자 방 안에 누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로 말하기를 그래 곧 장모가 죽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물려받는 돈만 해도 얼마야. 그거 몇 년만 기다렸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렇게만 되면 나도 더 이상 이 더러운 직장 안 다니고 이쁜 여자만 골라 만나면서 살 거다. 라고 친구와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해대는데 저희 엄마가 어서 빨리 죽어야 되고 제 비위를 앞으로 조금만 더 맞추다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때 이혼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게 멍하니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통화를 한참을 주고받다 잠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 이 상황의 모든 걸 털어놓자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말하길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이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집을 아직 증여도 안 했던 게 안 그래도 너의 남편이 뭔가 꺼림칙했다고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너한테 해줄 일이 생겼다며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악어 눈물 마냥 가짜 눈물을 억지로 쏟으면서 연신 장모님을 연호하며 병원이 떠나가라 울어댔는데 이놈의 실체를 아니까 그런 모습이 더욱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하는 동안도 얼마나 울어대는지 남편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사위가 되어서 장모님의 죽음을 저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냐는 말에
제가 다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놈의 연기가 끝이 난 건 바로 저희 엄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장모님 거리던 놈이 공개된 유언장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저희 엄마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재산은 제가 반드시 이혼 후에 수령해야 하고 남편 놈에게는 단돈 10원짜리 하나 못 가게 해달라는 유언과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엄마가 사람을 써서 남편을 알아본 결과 남편의 불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유언장 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만 해도 알고 보니 2명이나 되었는데 그 둘 다 모두 술집 여자였고 아주 주기적으로 만나고 다녔으며 거기다가 주변에는 항상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사진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그렇게 싸그리다 털리자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더니 자기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냐며 이건 잠시 실수였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출내서 자동차 산 거 아직 할부금도 너무 많이 밀린 데다가 술집 가면서 대부업체에 빌린 돈만 해도 수천은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엄청 붙었다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정하는데 제가 콧방귀 끼듯 본 척도 안 하자 이제는 뭘 해도 안 통하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갑자기 격분하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저희 제부에게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고 나서야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 들어갔고 남편 시댁까지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우리 아들 이름까지 팔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길래 경찰까지 부르고 나서야 쫓아냈습니다. 변호사님도 증거도 명확하고 유언도 명확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재산 분할하면 남은 것도 없었기에 위자료 받을 것만 있다면서 힘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소송 중인데 곧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뒤로 대부업체를 막지 못해 시댁에서 없는 돈 있는 돈 싹 다 털어서 겨우겨우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으나 그놈의 외제차도 바로 헐값에 다시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제는 뚜벅이로 겨우겨우 회사 다닌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제 아들 핑계로 찾아오는 거 경찰 통해서 쳐내버렸고 아이 면접 일만 보게 하고 양육비 또한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아들 핑계로 저희 집에 자꾸 기어들어 오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면접권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집 앞에 무릎 꿇고 빌길래 경찰을 또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도 속이 참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